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힘내서 한 주의 마지막도 또 화려하게 장식해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두 분과 함께 준비해 보겠습니다. 허준식 해설위원, 메리츠증권의 양태진 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황 위원님은 오늘 개장전에 어떤 부분 보셨나요? 네, 자, 외국인 수급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계속해서 좀 사고 있고요. 이제 업종별로는 IT, 금융 쪽 좀 주목해보자 이렇게 좀 가져왔는데요. 일단 뭐 IT랑 금융이 뭐 예전만은 못해도요. 여전히 좀 시가총액 가장 큰 섹터들 중에 하나이고요. 또 상당히 좀 경기에 민감한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거래 대금, 거래량 상위권에 계속 올라와 있다. 이게 이제 상승을 위한 어떤 그 마중물이 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수급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해외 시장 봐서는 뭐 상품주들 다 좋았기 때문에 이쪽 트레이딩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선물 쪽 그 분석하시는 애널리스트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제 유의미한 변화가 옵션 시장에서 좀 있었다고 하는데요. 잠깐 소개해드리면 외국인이 옵션 포지션의 델타하고요. 그리고 이제 베가를 다 플러스로 만들어놨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지수의 추가 상승에 대한 배팅을 시작했고요. 베가 쪽은 사실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베가가 플러스로 반전했다는 부분은 변동성 확대이기 때문에 변동성은 사실 뭐 방향성하고 다른 개념이니까요. 근데 어쨌든 양쪽으로 같이 겹쳐서 나왔기 때문에 아마 위쪽으로의 변동성이 커질 것을 대비하고 있다. 이런 쪽으로 약간 해석할 수도 있겠고요. 그 연구원은 옵션의 BEP 상단이 지금 한 250선 정도, K200 기준으로요. 그러니까 이제 지수로 따지면 한 2030선이 되는데 여기까지 아마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글로벌하게 다 이격 과다 국면에 진입해 있기 때문에 어제와 유사하게 추가적으로 여기서 오늘 당장 뭐 이렇게 많이 보여주고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큰 그림에서는 그래도 또 간다 이쪽으로 좀 더 보시는 것 같고 그 양 대리님은 그럼 오늘장 체크포인트 어느 쪽으로 보시나요? 네, 뭐 실질적으로 뭐 코스피에 대한 부분들은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수급적인 부분들이 너무 좋기 때문에. 하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우려했던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데츠 컴바인 같은 경우가 이제 어제 하한가로 이제 마감을 했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큰 폭의 하락으로 출발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동안의 코스닥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일정 부분 거의 코데츠 컴바인의 상승에 거의 많이 부분들이 차지를 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도 물론 어제 장에서 이제 일부 상승했었던 그런 섹터들은 있지만은 이런 섹터들이 중장기적인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가기에는 아직 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도 코데츠 컴바인이 하락을 한다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많이 흔들릴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상 체결지수 보겠습니다. 양시장이 현재는 강보합권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2000선, 코스피 2000선, 그리고 코스닥 700선, 오늘장 다시 한번 또 시도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전거래 대비 0.22% 정도 오르는 수준 1992선 부근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좀 올랐는데요. 이거를 3거래를 연속해서 좀 상승 출발을 앞두고 있는 모습이고요.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의 흐름 그리고 또 골든크로스 발생 예상됩니다. 이어서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약간 좀 쉬어가는 흐름이었죠.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쳤는데요. 하루 만에 그 낙폭을 좀 되돌리는 현상 보여줄 것 같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0.21% 상승 692선 부근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200선 약간 위에서 출발될 것 같고요. 이어서 종목별 흐름도 보겠습니다. 허 위원님 유가증권 시장부터 체크해 주시죠. 네, 자 먼저 삼성전자 보시면 0.5% 정도 상승입니다. 어제 애플은 약간 밀려서 마감이 됐는데요. 우린 조금 다르게 나왔네요. 어제 고점이 플러스 3%였기 때문에요. 뭐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127만 원 나와 있습니다. 지금 1분기 어닝 가이던스로 봐서는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뭐 별로 볼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신작에 대한 기대감들이 아마 3월 달부터 나온다고 하면 이제 2분기 실적 정도에 더 많이 반영될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1분기에 대한 어닝에 대한 눈높이는 많이 낮춰져 있다라는 부분. 최근 주가랑 좀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쪽은 지금 원달러가 어제 NDF에서 또 추가로 여기에서 롱스탑이 들어오면서 17원 급락이 나왔는데요. 1157원입니다. 정말 깜짝 놀랄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연고점, 올해 2월 말 고점이 1245원이니까요. 거의 보름 만에, 거래일수로는 더 작죠. 그냥 일반 일자로 보름 만에 무려 90원이 빠졌습니다.
상당히 좀 크게 현대 기아차 실적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재료인 것 같은데요. 현대차는 현재 0.68% 정도 나와 있습니다. 원엔이 그나마 이제 뭐 1,030원, 40원대에서 크게 움직임이 없기 때문인 것 같고요. 기아차가 이제 오늘 뭐 주총한다고 하는데 그냥 보합 정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이버랑 한전, SK텔레콤은 다 소폭의 하락으로 접수 받아놓고 있고요.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또한 오늘 2.69% 정도 약세 출발 예상됩니다. 그리고 정유화학 쪽이 여전히 뭐 글로벌하게 가장 관심이 많은 종목인 것 같은데 철강 포함해서요. 포스코 1.65% 상승이고요. 그리고 롯데케미칼도 2.6% 플러스권 호가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넘어갈까요? 양 대리님 짚어주시죠. 네, 우선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오늘 우선 또 보합권으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도 보합권으로 출발 예상이 나오고 있다가 다시 한번 상당히 좀 변동폭이 났었는데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이제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 좀 여력이 좀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고 수급적인 측면도 외국인들이 좀 몰리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전체적인 바이오 제약 섹터군들이 다시 한번 매기세가 좀 몰리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시장에서 좀 작용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정도 횡보하는 구간에서 다시 한번 재반등 구간에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3년 내 뭐 흑자 전환 달성을 한다라는 부분들로 인해서 뭐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좋게 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오늘 가장 큰 관심 부분이 아무래도 코데츠 컴바인 같은 경우인데 지금 2.7% 정도 하락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락 출발에 대한 부분들 이제 뭐 물론 상승에 대한 부분들도 나올 수는 있지만은 변동성이 상당히 큰 만큼 접근하시기에 상당히 좀 큰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좀 계속 꾸준하게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뭐 컴투스 같은 경우도 1.1%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이제 오성일스티 같은 경우가 어제 같은 경우 관리 종목이 해제가 되면서 이제 하한가로 마무리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 다시 한번 이제 상한가 부분에서 이제 체결이 이제 될 예상으로 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한번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그젝스 같은 경우도 오늘 12% 급등 출발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들 오늘 같은 경우도 충분하게 이제 그 어제의 힘을 받고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 아무래도 이제 SC 유나이티드의 경영 참여로 인한 상한가 부분들이 어제 상한가로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도 이거에 대한 부분들로 힘을 받아서 좀 강한 상승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어제 컨텐츠 업종들이 상당히 좀 강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중국 쪽에 대한 모멘텀이 다시 한번 일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컨텐츠 업종 쪽으로도 매기세가 몰리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라도 뭐 레드로버라든지 뭐 제이 콘텐트리, 뭐 예스A14, 프리바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컨텐츠 업종 같은 경우도 매기세가 몰리고 있기 때문에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시장을 포함해서 지금 상승불, 빨간불 들어와 있는 종목이 3분의 2가량 됩니다. 980개. 그리고 420 종목 정도가 또 약간 좀 조정받으면서 파란불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절반으로 나눠야 되겠네요. 한 2분의 1 정도가 빨간불, 그리고 한 절반, 4분의 1 정도는 좀 보합권이고요. 4분의 1 정도 파란불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좀 낙폭이 깊게 나오고 있는 종목은요. 약간 개별주 성격인데요. INC하고 동일철강이 나란히 12%대 급락으로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4년 연속해서 영업 손실을 발표하고 관리 종목 지정 사유가 발생한 종목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또 급락이 불가피한 모습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두 종목이 해당되면서 약세 흐름으로 출발 앞두고 있고요. 현대상선은 저희가 개장 전에 뉴스를 통해서 좀 여러 가지 내용들 정리를 해드렸는데 4%대 하락으로 출발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허 의원님, 현대상선의 좀 하락 출발 아무래도 좀 뉴스 영향이 있겠죠? 네,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뭐 방산주들 좀 잠깐 볼게요. 북한에서 동해안에 뭐 800km짜리 뭐 하나 쐈다고 하는데요. 무력 시위로는 좀 최근 나온 것 중 가장 센 것 같습니다. 2년 만에 지금 중거리 미사일 나갔다가 하는데 빅텍이 한 4% 호가 받고 있고요. 솔고바이오 어제 수소수기 3개 관련된 뭐 식품의약품 관련된 이슈들 상한가 바로 들어갔었는데요. 솔고바이오 8% 급등이고요. AI 테마주 오픈베이스 대장인데요. 지금 오늘 한 4% 정도 상승 호가 받아놓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어제 상당히 좀 흔들렸다가 마감됐던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9시 증시 개장을 알려드립니다. 3월 18일 금요일 국내 증시 문 열었습니다.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과연 어떻게 좀 마무리하면서 주말을 좀 더 편하게 보낼 수 있을지 아닐지 그 기로에 좀 놓여 있는데요. 또 주말을 앞둔 경계감 늘 금요일장에는 또 다른 변수를 작용하니까 좀 더 보셔야겠습니다. 그럼 환율 동향부터 볼 텐데요. 요즘에 환율 움직임 상당히 좀 어리둥절할 정도로 빠르게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제 자그마치 20원이나 급락을 했는데요. 조금 전 이 허 의원님도 짚어주신 것처럼 NDF 쪽에서 원달러 환율이 다시 한 차례 또 급락을 했습니다. NDF 기준으로는 엊그저께 13원 밀렸고요. 어제는 17원 밀리는 상당히 좀 가파른 하락세를 펼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장 원달러 환율도 이 분위기를 피해갈 수는 없는 모습입니다. 현재 환율 출발 17원 그대로 또 그 낙폭을 그대로 이어봤네요. 17원 급락 나오면서 1156원 30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어제 원달러 환율이 연저점을 기록했고요. 오늘장 추가적으로 밀리고 1150원대 중반이면은 지난해 12월 초 수준까지 다시 좀 밀려 내려와 있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니케이 225 지수 출발도 보겠습니다. 어제 약보합권 마감이었는데요. 오늘도 약보합권으로 출발됩니다. 최근에 엔화 강세가 상당히 좀 뚜렷하죠. 엔달러가 한 110엔대까지도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 계속해서 이 니케이에는 조정 요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0.31% 하락한 16,883.75엔에 출발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상황 보겠습니다. 허 의원님 선물부터 봐주시죠. 네, 자, 선물은 어제 야간 거래에서는 움직임들이 유럽 쪽이 지금 경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좀 밀려버렸기 때문에요. 장중에 마이너스 0.95까지 밀렸었다가 미국장 따라가면서 한 0.80 정도 플러스 마감됐습니다. 242.00이고요. 우리 계장가도 어제 야간 종가랑 똑같이 출발 나왔고요. 현재는 그냥 음양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수준에서 나와 있습니다. 재료들 보시면 아까 이제 북한 미사일 발사 얘기 오늘 오전 새벽 5시 정도 5시 55분 이때 동해상으로 노동 미사일 추정되는 거 한 발 이제 발사된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6시에 2월달 PPI 발표됐는데 YOR을 3.4%도 밀려서 나왔습니다. 좋은 재료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환율 부분들은 체크해 드렸습니다. 여기다 이제 오전 10시 반에는 중국의 2월 주택 가격 나오게 되는데요. 역시 전년 대비로 2.5% 상승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1월 달에 2.5% 상승에 이어서 2월에도 2.5%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시황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고 현재로서 선물은 외국인 매도, 기관 매도 나오면서 약간 음봉 만들고 있고 개인 쪽에서는 매수 들어옵니다. 괴리올은 마이너스 0.04로 좀 좋지 않은데요. 오늘은 비차익 쪽으로 출발이 30억 정도 매도적 우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입니다. 어제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종가 기준으로 7천억 원 넘게 샀습니다. 상당히 좀 강한 매수 최근 들어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데 오늘 투자 주체별로는 어떻게 좀 출발하고 있나요, 양 대리님? 예, 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7천억 넘는 매수가 들어왔었고요. 업종별로 본다면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제조업이라든지 운수 장비, 화학 쪽으로 상당히 좀 매기세가 크게 몰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 매수 쪽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어제 들어왔었던 대형주 중심의 제조업이라든지 운송 장비, 화학 쪽 아니면 IT 쪽으로 좀 굵직굵직한 종목들로 이제 오늘도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수 상승을 좀 더 견인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는 오늘도 여전히 좀 매도세로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금융투자 쪽에서는 단기 차익 관점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 같고 투신권 같은 경우가 여전히 좀 매도세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투신권이 이제 좀 매수 전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매수 전환에 대한 포인트는 두고 있지 않고요. 다만 이제 어제부터 이제 조금씩 이제 매도에 대한 폭이 좀 적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매도 폭이 좀 더 적어진다면은 그 적어지는 시점이 다시 한번 매수 전환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연기금 같은 경우도 여전히 사실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신이라든지 연기금 쪽 상당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외국인 기관 동시에 순매수 기조로 좀 나오고는 있지만은 아직까지 장 초반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부분들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4거래일 연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4거래일 연속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젠 다시 한번 매도 관점으로도 들어올 수 있다는 부분들 좀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수 출발입니다. 양시장은 지금 강보합권에서 출발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시면 전거래일 대비 0.14% 오릅니다. 굉장히 제한적인 상승 수준이고요. 2포인트 정도 오르면서 1990선 딱 턱걸이를 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이어서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이 조금 더 상승폭이 좋습니다. 장 초반에는 어제도 그랬는데 사실은 장 중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이 부분은 좀 더 보셔야겠고요. 현재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51% 상승입니다. 695선에서 출발되고 있습니다. 종목별 흐름입니다. 허 의원님, 유가증권 시장 시총 상위주들 확인해 주시죠. 네, 일단 뭐 하이닉스 좀 먼저 볼게요. 하이닉스가 오늘 1.54% 반등입니다. 뭐 메릴린치 창고를 한 11만 주 들어오는데요. 오늘 이제 SK 그룹에 주총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뭐 약간의 기대감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 트레이딩 정도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워낙에 이제 가이던스가 좀 안 좋기 때문에요. 1분기 어닝 가이던스가. 그리고 이제 전자는 0.63% 정도로 나와 있고요. SK도 오늘 주총하는데요. 0.2% 정도 상승 나와 있는데 저번에 이제 그 바이오팜 얘기 나오고 나서 밀렸던 그 음봉은 이번 주 오늘 마지막 거래일인데 주간으로요. 좀 부담스럽지 않은가 싶은데 21선에서는 일단 트레이딩이 지금 현재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현대차는 1% 상승 출발입니다. 14만 8천 원 선이고요. 기아차도 좋습니다. 반면에 이제 모비스랑 현대이와 부합권이고요. 유가가 계속 좀 뭐 올라가게 되면서 $40를 지금 뚫었는데요. 한전은 1.3% 뭐 그대로 좀 반락하는 흐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2% 상승이고요. 롯데케미칼도 2% 상승, 현대중공업도 2.7% 상승 나와 있고요. 어제 증권주 가장 좋았던 미래에셋증권 오늘 3.36% 상승하는데 이세돌 구단 바둑 뒀던 곳이 미래에셋 쪽 호텔이라고 합니다. 포시즌스가. 그래서 약간 홍보도 됐다고 하는데 미래에셋증권은 아마 그런 효과까지 보지 않나 싶어요. 미래에셋 오늘 4%까지 3% 중반으로 상승폭 키워놓고 있습니다. 네. 양대리님 거래소에서 어떤 섹터 보고 계셨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어제 또 상당히 좀 강세 흐름이 나서 타이어 업종 쪽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지금 타이어 업종 같은 경우가 지금 유럽 시장 쪽에 본격적으로 회복 국면이 지금 접어들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타이어 수요가 4.6% 정도 다시 성장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는 부분들이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국 타이어라든지 넥센 타이어, 금호 타이어가 상당히 좀 어제 강세 흐름 나타났는데 오늘도 여전히 좀 강세 흐름이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뭐 한국 타이어 같은 경우는 0.7%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수급적인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이제 또 다시 이제 안정권을 접어들면서 타이어 부분들도 이제 재차 상승에 대한 부분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한번 밀렸었던 화장품 업종들 같은 경우는 오늘은 소폭의 상승폭은 나오고 있는데 강한 상승보다는 아무래도 좀 더 밀리면서 시장의 상황을 좀 지켜볼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 쪽에 대한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2분기 때 2월 달에는 좋게 나왔지만 3월 달, 4월 달에 대한 부분들 좀 이런 수출 동향을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제유가가 간밤에 다시 한번 올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WTI 기준으로 배럴당 $40 선 회복하는 모습인데요. 요즘 들어서 WTI뿐만 아니라 국제유가가 계속해서 좀 우상향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죠. 국내에서도 정유주들 지금 현재 SOA라고 SK이노베이션이 장 초반에 다시금 52주 신고가를 경신합니다. 이 관련된 종목군들 좀 더 보겠습니다. 허 의원님 짚어주시죠. 네, 저 정유화학 쪽이 사실 어제 뉴욕장만 봐서는 썩 그렇게 세지가 않았습니다. 사실 뭐 엑소모빌이나 쉐브론이나 뭐 라이온델, 바젤 연결된다는 부분은 좀 세진 않았고요. 오히려 이제 뭐 광산 쪽하고요, 광산 쪽하고 트레이딩 업체들 그리고 이제 철강주가 뭐 아르셀로미탈 같은 경우가 10% 급등 나왔었고 이쪽이 좀 더 셌던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도 약간 유사한 시황인 것 같네요. 유가 부분보다는 비철금속이나 철강 쪽에 대한 강세 부분들이 조금 더 탄력적으로 좀 반영되는 것 같고요. 롯데케미칼, 뭐 SK이노베이션 어제 상당히 좀 먼저 보여줬기 때문에 좀 주춤한 부분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롯데케미칼 현재 1.69% 정도 상승권역에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건설 쪽에서 대우건설 같은 종목이 좋습니다. 4.52% 큰 폭의 상승 나와 있고요. GS건설도 3% 상승. 또 대림이랑 현대 같은 경우도 뭐 중동 쪽 얘기 나왔던 상황에 좀 안 좋았던 부분이 있는데요. 1%가량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상승세 이어집니다. 그리고 현대중공업도 역시 이제 오일뱅크 거의 100% 다 가지고 있는데요. 한 3.69% 올라서 11만 2,500원 선에서 탄력적으로 움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국제유가 영향도 있겠지만 유동성 영향일까요? 건설주하고 증권, 어제 증권도 상당히 좀 강했었는데 이 유동성 트로이카로 예전에 불렸던 쪽이 근래 들어서 또 시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양 대리님 이쪽도 좀 봐주시죠.
아무래도 증권주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미국 쪽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네 차례에서 두 차례로 축소가 되었다는 부분들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제 유동성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증권주들의 상당히 좀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시장의 기대감을 좀 한몸에 좀 받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거래 대금이 늘어나면은 증권사들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중개 수수료가 늘어나기 때문에 실질적인 시적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좋게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미래에셋증권이라든지 메리츠 종금증권, 특히 뭐 메리츠 종금증권 같은 경우는 이런 중간 거래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 상당히 좀 강세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강세로 나타나고 있고요. 뭐 유한타증권 같은 경우도 1.8%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지금 시장 자체가 다시 한번 유동성 장세로 좀 불려지고 있는 만큼 증권주들의 이런 거래 대금이 늘어난다면 다시 한번 실적에 대한 부분들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증권주들의 추가적인 상승도 좀 좋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원달러 환율이 또 가파르게 하락하잖아요. 허 의원님, 관련돼서 종목군들 뭐 원달러 환율 이렇게 움직인다고 자동차가 뭐 크게 밀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수주가 강하게 가는 것도 아니고 이번에는 시장에서 좀 어떻게 해석한다고 봐야 될까요? 그 환율은 여러분들 그 환율 시황 보신 분들 다들 이미 알고 계실 건데요. 사실은 템플턴 때문에 좀 왜곡됐다고 보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2월달에 그 템플턴이 여러 가지 정황들을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뭐 대북 관련 리스크로 보는 수도 약간 있었고요. 채권을 거의 3조 원, 2조 원인가 3조 원 팔고 나가면서 환율을 저렇게 만들어놨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저도 아마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이게 원상으로 좀 복귀하는 수준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실제로 음식료라든지 지금 예전 같으면 좋았을 원고 수혜군들이 아주 강하게 반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항공주들 괜찮았던 흐름도 최근에 있었었고요. 그리고 철강 쪽은 뭐 원자재랑 좀 맞물리면서 좋은 부분이 약간 있습니다. 뭐 대한제당이나 동국제강이나 이런 쪽들은 사실 동국제강 같은 경우는 뭐 좀 애매한 종목이긴 한데요. 움직임들이 약간씩 있고요. 아시아나 항공, 뭐 코리아아연, 하나투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티웨이 홀딩스라는 종목과 한진칼 뭐 3월달 들어오면서부터 아주 뭐 상승세인데 원이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점에서 90원 밀려나게 되면서 항공 컨셉으로 해서 뭐 대한항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아나도 그랬었고요. 뭐 티웨이 홀딩스나 이건 거의 더블 났더라고요. 바닥에서 거의 한 달 정도 만에. 그리고 한진칼도 뭐 강했는데 찾아보면 이렇게 원고 수혜주들이 좀 곳곳에 숨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694선 지나가고 있네요. 장 초반하고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한 0.5% 정도 오르는 수준입니다. 양대리님, 코스닥 시총 3위주들은 어떤가요? 네,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0.2% 소폭의 상승 출발이 좀 나오고 있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도 11만 2,800원의 소폭의 상승권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 탄력을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부 조정폭 이후에 다시 한번 재차 반등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고요. 아무래도 지금 코스닥 컴바인 오늘 4.7%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이상 출발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좀 상당히 좀 리스크가 있는데요. 오늘 거래되는 부분들은 한 5만 주 정도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부분들이 크게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장 초반의 급등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접근하시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으로 들어가시기에도 이건 좀 자제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서 같은 경우 0.1% 정도 상승이 좀 나오고 있고요. CJ ENM 같은 경우가 어제 상대적으로 콘텐츠 업종들이 좀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CJ ENM 같은 경우는 그 힘을 좀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0.9% 상승 출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인트론 바이오가 좀 많이 밀리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차 잔고가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차 잔고 증가 상위 종목들은 좀 많이 좀 빠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인트론 바이오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하락도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GS 홈쇼핑 같은 경우도 1.6% 하락 출발이 좀 나오고 있고요. 또 어제 상대적으로 강했었던 컨텐츠 업종들 좀 보겠는데 뉴 같은 경우는 태양 이후에가 이제 수요일, 목요일 방송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상당히 좀 많은 부분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2.7%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키스트 같은 경우도 1.4%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리바다라든지 KT 뮤직 같은 경우도 1% 이상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전체적인 컨텐츠 업종은 어제에 이어서 추가적인 매기가 좀 몰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콘텐츠 쪽에서 판타지오라는 종목이 요즘에 매일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되겠는데요. 현재 이 종목이 11%대 급등입니다. 하정우 씨 소속사로 알려진 회사고요. 이스타코도 한 4% 정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허 의원님은 좀 어떤 종목 눈에 띄세요? 네, 자, 뭐 테마성으로 묶여있는 쪽 중에서는 일단 뭐 OCI 뭐 유가가 좀 움직이면서 나와 있는데요. 이쪽이 조금 있긴 합니다. 이게 뭐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오성 LST 같은 경우가 이제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어제는 하한가였었고요. 오늘은 또 뭐
상장을 거의 6천만 주 받쳐놓으면서 상한가를 또 만들어놨네요. 거래는 뭐 거의 안 되는데 관리 종목 해제된 부분이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어제 관리 종목 풀린 게 이제 대한전선도 들어와 있는데 대한전선도 아침에 뭐 같이 한 22% 정도 아주 뭐 급등 나와 있고요. 오성은 바로 뭐 상한가에 들어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솔고바이오가 이제 어제 나왔던 그 재료 덕분에 아주 좋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도 좋습니다. 지금 8% 계속 출발했고요. 초가보다도 한 7, 8% 정도 더 올라서 230억 벌써 거래됐네요. 17% 올라서 1,730원 선에서 솔고바이오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디오 신고가 내면서 뭐 임플란트나 그 치과용 뭐 치료제 소재 관련 쪽까지 맥이 확산되는 것 같은데 메타바이오메드라는 종목도 어제 아주 뭐 급등 나왔던 상황이고요. 4.79% 오늘 추가 상승 나와 있습니다. 아주 뭐 바닥권에서 아주 급격하게 좀 상승세가 이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방산 테마는 뭐 지금 보시면 빅텍이 한 3%대 뭐 그냥 주춤거리고 있는 정도이고요. 풍산이나 뭐 HRS나 퍼스텍, 휴니드, 스페코 약간씩 움직임 나오는데 아주 세진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치 테마가 움직입니다. 어제는 유승민 의원,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강한 정치 테마가 이쪽인데 오늘 유승민 의원 관련주들은 하락으로 돌아선 반면에 안철수 의원 관련된 종목군들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안랩이 현재 한 2% 정도고요. 써니전자가 6%나 급등을 하는데 양 대리님 좀 어떻게 보시나요? 개인적으로 뭐 정치 테마주에 대한 부분들 오늘 하루 내리면 다른 부분도 또 옮겨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좀 써니전자 같은 경우가 6% 넘는 급등이 좀 나오고 있고요. 뭐 MPK 같은 경우도 1.8% 나오고 있습니다. 또 안넷 같은 경우도 2.6%, 오픈베이스 같은 경우 1.1% 올라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정치 테마주 하루하루 변동성이 상당히 큰 만큼 이제 뭐 안철수 테마, 문재인 테마, 반기문 테마 이런 부분들로 하루하루 좀 넘어가고 있는 만큼 오늘은 또 단기적으로 좀 보여지지 않을까라고 보기 때문에 보신다 하시더라도 뭐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단기 테마성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부터 이 제주도에서 국제 전기차 엑스포가 시작되는데요. 전기차 관련주들 어떤가요, 호 의원님? 네, 그 흐름들을 보시면 지금 신화인터텍 같은 종목 한 4% 올라 있고요. 선별적인 흐름인 것 같아요. 다 오르진 못하고요. 지금 뭐 LG 대형사에서는 LG 정도 좀 움직이고요. 이노베이션은 지금 마이너스 전환했네요. SK 이노베이션 1% 하락으로 돌아서 있고요. 그리고 뭐 우리산업홀딩스도 뭐 대장격일 텐데 4%대 급락입니다. 우리산업도 한 2% 빠져 있고요. 에코프로도 약세고요. 코디에스나 뭐 PNE 솔루션도 일단 마이너스입니다. 그 사마전기 전자는 강세인데 또 콘덴서는 또 조금 빠져 있고요. 뭐 업체별로 약간씩 등락이 빠르게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몇몇 IT주들이 어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AP시스템이라든지 비아트론, 원익 IPS 흐름 양호했는데요. 시세 좀 연속적으로 나오나요, 양 대리님? 우선 AP 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금 보합권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요. 원익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소폭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LI 인베니아 같은 경우도 지금 0.2%에 지금 나오고 있고 SNU 같은 경우도 0.9%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좀 강하게 간다라기보다는 이제는 그동안 강한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상을 좀 지켜본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부분들은 시장에서 워낙 좀 강하게 지금 긍정적인 부분들로 이슈를 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좀 횡보를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나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뭐 좀 횡보 기간이 좀 길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장에서 눈에 띄는 종목군들이 건자지주들도 요즘 좀 돌아가면서 시세를 내던데요. 허 의원님 이쪽은 좀 어떤가요? 네, 지금 코스닥에 있는 동아기업이라는 업체는 여전히 뭐 외국계 창구 매수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좀 3% 상승하면서 이제 200일선까지 제압을 해놨는데요. 뭐 5일선하고 이격이 약간 조금 뭐 한 115%대이기 때문에 뭐 부담스러운 것은 맞는 것 같네요. 근데 최근에 이런 흐름들의 차트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이고요. 밴드폭도 아주 넓어서 좀 더 올리려면 뭔가 다른 재료는 나와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 현재는 좀 양호하게 전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벽산도 뭐 최근에 흐름이 하츠랑 포함해서 나쁘지 않았었는데 양봉 정도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통신이라든지 뭐 퍼시스, 하츠, 또 서한이라는 종목이 오늘 12% 급등하네요. 코스닥 건설주인데 이게 감사 보고서 어제 내고 나서 뭐 재료들이 좀 있었나 봐요. 어쨌든 뭐 보니까 전반적으로는 실적에 대해서도 영업이익도 300, 네, 직전 사업연도가 지금 전체 영업이익이 351억인데 395억까지 한
40%, 10% 이상 증분이 나온 것 같은데요. 서한은 아마 실적 같이 겹쳐지게 되면서 작은 종목인데 한 12% 서한이 또 급등 나와 있고요. 그리고 성신양해라든지 윈하이텍도 어제 좀 좋았던 것으로 기억되는데요. 엊그저께까지 좋은 흐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 관련 종목 현대상선 지금 회사 측 만기 연장은 불발이 됐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현재 채권단과의 앞으로 좀 회사를 정상화하는 방안들은 꾸준히 좀 진행을 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오늘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상선 주총과 관련된 내용들도 속보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데요. 양 대리님, 현대상선 낙폭을 좀 빠르게 줄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솔직히 뭐 현대상선을 본다면은 예전에 이제 STX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STX 같은 경우도 뭐 조선해양이라든지 페노션 같은 부분들이 있었지만은 STX 같은 경우가 이제 현대상선에 좀 비슷한 구도로 갔었는데 지금 주가를 본다면은 딱 좋은 흐름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현대상선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적인 그런 그룹사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채권단에 대한 부분들 지원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는 좀 보고 있지만은 그래도 이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진행이 됐다라고 부분들은 주가에는 장기적으로도 상당히 좀 안 좋은 영향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소폭 상승을 한다고 하지만 이게 추가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가기에는 상당히 좀 힘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포인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허 의원님, 오늘 장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으세요? 네, 제가 이제 아까 외국인 쪽 수급 보자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선물 쪽은 팔자가 나오네요. 오늘 한 700개 정도. 어제도 사실은 12시, 1시 구간대 고점에서는 거의 5,000개, 5,100개 정도 매수였다가 외국인이 다 오후장에 다 흐트러 놓은 거거든요. 어제도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서 거의 1,000개도 안 사고 마감됐었는데 다시 오늘은 팔자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개장 전에 말씀드렸던 선물 파생 담당하시는 애널리스트도 오늘은 아마 빠질 거다라고 하락할 거다라고 좀 보고 계시더라고요. 길게는 올라가는 거 맞아 보이는데 포지션상으로 오늘은 좀 밀리지 않겠냐 지수가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시각도 있습니다. 현재 IT나 금융 쪽에 있어서는 시세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정도 또 LG전자도 좀 잡아주고 있는데요. 금융주 중에서는 증권주가 괜찮은 흐름 나와 있고요. 외국인 수급은 어제만큼 세지는 않아도요. 일단 뭐 양쪽에서 다 사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외국인은 한국물 롱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양 대리님은 변화 없으세요? 간략하게 들어볼게요. 예, 우선 뭐 코스닥 같은 경우 코데츠 컴바인을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소폭 좀 상승이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하지만 이 코데츠 컴바인의 하락에 대한 부분대로 코덱스 레버리지에 대한 추가 매물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당분간은 하락에 대한 부분들도 크게 좀 염두에 두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